나뭇잎도 울긋불긋 붉게 물들어가는 어느 가을날, 여주에 위치한 경기 공예 창작지원센터에서는 공예가의 집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이 제일 많은 목공방은 오늘도 활기가 넘칩니다. 오늘은 김영란 작가님의 조각도를 나병년 작가님이 봐주고 계신데요. 공예는 계속 해왔지만 조각은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나마 조각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예가의 집 프로젝트를 위해 모인 작가님들의 작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직접 들어볼까요? 오늘은 지난번에 문 베이스가 될 살들을 다 이제 샌딩을 했고요. 기본 기둥이 될 다리 조립을 했고 나머지 샌딩까지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디자인을 했을 때는 문살 자체가 되게 촘촘해가지고 거의 틈이 보이지 않는 거였는데 실제로 배열을 해보니까 조금 약간은 그 공간이 있는 게 더 예뻐 보여서 중간에 살을 제거하고 좀 더 틈을 준 상태에서 조립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미관상 시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팔각 기둥에 이제 촉을 따고 몸체에도 루터기로 홈을 팠었는데 각각 서로 다른 도구로 홈을 파다 보니까 조금씩 안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끌이나 뭐 다른 도구로 이용해서 조금 다듬어서 지금 이제 아주 잘 맞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잘 맞아요. 문 같은 경우는 창살 사이사이가 좁기 때문에 완성을 하고 오일 작업을 하게 되면 칠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다른 거는 조립을 한 후에 뭐 오일 마감을 할 거지만 문 같은 경우는 미리 오일 작업을 하고 조립을 한 거거든요. 이제 지금 거의 한 60% 정도 진행이 됐는데 남은 작업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빨리 마감을 해서 혹시나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마무리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40%를 위하여 화이팅!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판재에다가 꽃을 디자인해서 그거를 이제 스크롤소로 오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결이 걸리면 이제 그게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호두나무가 어느 정도 강도는 있지만 이 결이 짧은 결로 이렇게 꽃잎 같은 게 결렸을 때는 그 끌로 그걸 때렸을 때 잘못하면 이제 부러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조각 같은 거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무 결에 대한 이해나 어떤 힘에 대한 강약 조절을 못했을 때는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은 오랜 시간의 숙련이 필요한, 조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작업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에 대한 계속 그런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래도 되겠니? 저래도 되겠니? 나만의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조형적인 아니면 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서 계속 그게 사실은 오락내락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한 조형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걸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아무래도 이제 같은 공예 분야의 어떤 예술 쪽에 종사를 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동지의식이 있죠. 어찌 보면 정말 예술을 하는 이런 류의 작업을 하는 정말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그냥 존중감으로 서로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분도 또 저를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분들을 그렇게 대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마음에 어떻게 보면 힘이 되죠. 예. 지금 공예가의 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거실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의 어떤 가족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봤을 때 대화와 휴식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포근한 느낌의 이 곡선과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모여있는 이제 배치를 통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해가고 있는 건데, 대화와 휴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 소파에 앉았을 때 이 사용자들이 조금 안락하고 편안한 그리고 행복감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곡선이 많기 때문에 그 부재들을 다 이어놓은 상태에서 판을 이어붙이는 집성 작업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사이즈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는데 그거는 소파 부분에서 이제 변경이 발생했는데요. 앉았을 때 편안한 각도 그리고 이 좌판의 깊이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 좌판의 깊이가 좀 더 깊어서 사용자가 좀 더 이렇게 포근하게 안길 수 있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애초에 가공했던 판재들이 약간 사이즈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이 판재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깊이를 좀 더 키웠고요. 형태가 좀 곡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재의 길이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은 두께가 조금 빠지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어진 자재를 가지고 최대한의 이 깔끔한 이 곡선 판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목수마다 다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미리 이 사이즈와 비례에 맞춰 갖고 디자인을 하다 보면 거의 3D 프로그램에서 구현했던 그 형태가 실제로도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뭔가 제작을 하기 전에 항상 3D 도면으로 전체적인 형태와 비례 그리고 사이즈, 편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작업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작 중에 도면의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면을 수정해서 실제 비례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서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예상하고 그러고서 실제로 제작에서도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합니다. 어제 작업했던 창틀 반턱 따는 부분에서 오차가 발생해서 오늘은 그거 이제 오전에 수정하느라고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고요.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맞아서 당황을 많이 했고, 근데 당황할 일은 아니고요. 흔히 있는 일인데 이렇게 낯선 데 오니까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전에는 그 반턱 작업 이제 사이즈하고 체크해서 사각 귀퉁이를 완전히 맞추는 작업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본체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제 1차 사포 작업했고요. 항상 그렇게 오차가 생길 때는 이상하더라고요. 잘 되는 날, 오 완전 잘 된다 했는데 항상 그런 게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할 때 되뇌어요. 잘 될 때는 의심하자. 다시 재단해서 해결. 네.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럴 때는 저는 이렇게 작업하시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도 또 얘기해보면 그분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되게 외로웠었는데 같은 공간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참 좋다, 이렇게 협업하는 것도 참 좋구나 그 생각했어요. 다른 작가님들도 만나볼까요? 우선 규칙과 변화라는 모티브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주가 아무래도 도자기로 유명해서 도자기 형태를 모티브로 한 스마트 패널 조명을 디자인했고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등을 설치하려는 위치는
그 갈색 벽돌의 좀 어두운 톤의 벽에 저의 조명이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이 되면 더 제 작품이 더 아름답게 돋보일 것 같아서 그 위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총 18개의 모델링을 했는데요. 모델링하는 시간은 개당 한 1시간 정도 보면 되는데, 문제는 출력을 하는 시간이 짧게는 17시간에서 길게는 27시간까지 길게 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점입니다. 3D 프린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되는 형태들을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공간과 입체 사이에 나오는 그런 빛들,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자공예의 정지현 작가님입니다. 슬립 캐스팅을 이용한 도자 조명을 제작 중인 정지현 작가님도 사용하시던 석고 몰드들을 챙겨 오셨네요. 만들어진 컬러 슬립을 가지고 석고 몰드에다 부어서 이제 성형하는 방법이죠. 제가 하는 방법. 그 조명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 몰드 사이즈도 크고 흙물이 들어가는 양도 많아서 좀 작업이 쉽지 않네요. 뭐 한번 작업을 하면 많은 양의 슬립을 써요. 근데 뭐 작업을 하다가 슬립이 모자라서 또 다른 슬립을 쓰게 되면 컬러들이 다 약간 톤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는 큰 통에다가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덜어서, 왜냐면 큰 통에 만들어 놓으면 제가 그거를 따라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또 작은 통에 덜어서 다시 농도를 맞춰서 석고에다 붓는 작업을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일정한 같은 농도와 같은 색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작업하는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크게 만들어 놓고 나눠서 쓰죠. 솔직히 작업하는 동안에는 연락 오거나 전화 받거나 이러면 또 이제 그쪽 순간적인 차이 때문에 웬만하면 전화도 안 받고 약간 작업하는 동안에는 좀 딴짓을 못 하죠. 다른 생각을 하면 정말 그때부터는 다 틀어지기 시작해요. 흙이 마르거나 하는 게 자연적으로 마르는 거기 때문에 내 타이밍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을 제가 맞춰야지.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약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체력적으로 소모되는 게 많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네, 저번 주에 시작했던 그 물레 찬 기물들을 오늘 좀 말린 상태에서 뒤집어서 이제 굽을 깎는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흙 도판을 커팅을 하고 그리고 좀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흙이 젖어 있거나 아니면 초벌되기 전 상태의 기물은 좀 약하기 때문에 크레파스로 드로잉을 했을 때 크레파스가 일단 잘 묻지도 않고, 네. 그리고 좀 기물이 이제 좀 누르면서 좀 파손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벌 후에 좀 더 단단해지고 크레파스 드로잉이 그리기가 쉬운 어떤 컨디션이 되면 그때 이제 크레파스 작업을 하고 유약 시유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제벌을 뗄 생각입니다. 알루미늄 판을 톱으로 자르고 사포나 줄로 표면을 다듬고 그 다음에 열풀림을 한 후 망치 터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 더 추가된 거는 이제 가운데 구멍 뚫기를 했는데요. 펀치로 홈을 좀 내준 다음에 전동 드릴로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이니셜 도장을 찍는데요. 그래서 각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제 이름 CHO 처음에 들어가는 영문을 몇 개를 찍어 보았습니다. 목공 선생님 두 분이 오셔서 금속 하는 작업을 좀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업하는 걸 좀 보시고 망치 터치 작업 중에 좀 제일 쉬운 엠보싱 작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잠깐 한 5분 정도 해서 체험을 좀 하고 가셨어요. 근데 확실히 만드는 직업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일단 공구 잡는 게 되게 자연스러웠고요. 훨씬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좀 때린데 또 때리는 경향은 좀 있었습니다. 인깔모 작업에서 밑에 바탕이 되는 베이스 흰색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유리 5가지를 선택했는데 생유리 5가지에 대한 샘플 작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한 작업의 주된 목적은 색의 농도를 알기 위해서 샘플 작업을 했고, 그래서 유리 한 장씩 쓰면서 기물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기물을 보고 그 색을 더 진하게 낼 것인지 연하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찾는 그런 샘플 작업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색 유리의 컬러를 알려면 지금 고온에서는 그 선명한 색을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내일 선행감화 온도가 다 떨어지면 실온에 갔을 때는 원래 고유의 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쯤 오전에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오늘 만든 그 그랄이라고 하는데 밑에 이제 그런 받침이 되는 사이즈와 위에 이제 생유리를 맞추는 사이즈가 정확해야 되고요. 두께도 일정해야 그 기물이 온전하게 바른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색을 지금 오늘 한 5가지 색 중에 선정을 해서요. 그 색을 만들고 오늘 한 작업 사이즈와 크기를 맞춰서 만들게 됩니다. 일단 내일 나오는 색의 농도를 보고 이제 테이블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컵이나 접시 이제 색을 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깔모 작업에서 크기를 정할 거예요. 작업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정도면 적당한지에 대해서 크기도 정할 계획입니다. 금박을 이용해서 유리 구슬을 제작을 했는데요. 지금 디자인적으로 유리 구슬뿐만 아니라 뭐 하트 모양, 사각, 조개 형태, 디자인적인 형태적인 그 손잡이를 좀 더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까 해서 지금은 현재는 샘플링 작업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첫날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행성 같은 느낌의 그런 형태가 되게끔 하고 있죠. 금 자체가 토성 테두리처럼 이렇게 흩어지게끔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리를 씌울 때 어떤 형태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많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형태가 제일 이쁘게 나와서 지금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작업하는 그게 분위기가 좋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 가도 항상 다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그래서 우선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각자의 작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작가님들. 개개인의 계획에 맞게 착실하게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노력들이 모인 공예가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예가의 집 3부에서 계속됩니다.